첫 번째 이야기, 삼고초려와 천하삼분지계, 주역의 천지인 사상을 투영하다. 건한 20년, 총나라 건흥의 작은 오두막에서 한 중대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바로 유비와 제갈량의 운명적 조였습니다. 3번에 걸친 유비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제갈량은 마침내 초야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이른바 삼고초려, 후한 말기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만남만큼 극적이고도 결정적인 사건도 드물 것입니다. 당시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천하삼분지계였습니다. 한나라의 쇠락과 함께 군웅할 거의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천하의 판도를 촉위요 삼국의 균형 위에 재편해야 한다는 원대한 구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는 하나의 정치적 비전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동양 고유의 우주관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 사상,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우주의 유기적 질서를 구성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건괴와 곤괴의 만남, 하늘과 땅의 조화가 창조와 생성의 근원이 되듯 천하의 안정과 균형 또한 만물을 관통하는 자연의 섭리, 즉 도의 실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질서를 제갈량은 당대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초기요 삼분지계라는 하나의 정치적 비전으로 승화시켜 낸 것입니다. 천지인 삼재의 조화와 균형이야말로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천하를 구원할 길이며 백성들에게 태평성대의 꿈을 선사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의 안목에는 난세를 꿰뚫는 해안과 더불어 자연과 천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비를 비롯한 당대의 영웅어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의 구상 속에는 단순히 세력균형을 위한 현실 정치의 도모를 넘어 우주 만물의 근원을 투시하는 형이상학적 통찰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건괴와 곤괴, 하늘의 시원한 기운과 땅의 부드러운 수능이 만나 창생만물을 낳고 기르듯 제갈량의 삼분지계 속에서 천하 또한 음양의 조화 속에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리라는 믿음, 그것은 난세를 헤쳐가는 정치적 비전인 동시에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생명의 이치를 담지한 철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꿈에 유비와 제갈량은 마음을 모았고 드디어 천하를 뒤흔들 동업의 첫 발을 내딘 것입니다. 제갈량의 삼분지계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난세의 어둠을 밝힐 희망의 샛별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할 만합니다. 유비의 인품과 도량 속에서 제갈량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발견했고 스스로의 재능과 식견을 민생과 창업의 위협에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함께 시작된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진퇴를 두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하삼분지계의 꿈만큼은 결코 흔들림 없이 두 영웅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난세를 종식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때에 그것은 진실로 천명과도 같은 소명이자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표현이었기에 그 험난한 여정조차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고초려에서 시작된 제갈량의 꿈은 단순히 전란의 와중에 피어난 정치적 비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지자연의 무한한 조화 속에 인간 또한 참여하여 생명의 무한한 연쇄 고리를 이어가는 우주적 섭리, 제갈량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시대 속에서 초기요 삼국의 균형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삼분지계는 우주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현실 정치의 장에 투사한 장대한 기획이었던 셈입니다. 음양의 조화와 천지인 삼재의 상생, 그 심오한 진리를 세상에 구현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천하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자 한 것입니다. 제갈량에게 천하란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천지의 조화로운 질서를 받든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자 우주적 섭리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요 삼국 균형의 비전은 제갈량 사상의 정수를 응축해낸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삼고초려의 만남이 지닌 깊은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조우는 단순히 명제상을 얻은 영웅의 성공담을 넘어 자연과 천도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모색해간 정신사적 여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난세의 한복판에서 우주적 조화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구체적 현실에 투영하고자 했던 제갈량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세상을 꿰뚫는 해안,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겸허한 자세, 이는 비단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역사 속 제갈량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보다 인간사의 작은 욕망을 넘어 거대한 우주적 조화를 꿈꾸었던 그 원대한 기상일 것입니다. 자신을 천지만물의 일부로 여기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한 겸허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혼돈과 경랑의 세계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고초려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또한 시대를 꿰뚫는 해안과 자연을 향한 겸허한 시선으로 새로운 희망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김운둔과 팔진도에 담긴 제갈량의 우주관.
김운둔갑과 팔진도, 이 두 병서야말로 제갈량 병법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할 만합니다. 천문과 지리, 음양오행의 원리를 전쟁의 법칙으로 승화시킨 독창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운둔갑은 해와 달, 28수의 운행에 따른 시간의 변화, 그리고 팔괴의 방위와 오행의 상극 원리를 종합하여 전세의 판도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술법입니다. 팔진도 또한 팔괴의 상징 체계와 오행의 상생 상극 원리를 적용하여 진법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병법서입니다. 건공감리의 궤요 변화를 팔방위 진영에 대입하고 거기에 인간사의 심리까지 투영하여 독창적 전술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갈량의 병서 속에 녹아있는 주역사상의 심오함입니다. 단순히 전복이나 예측의 도구가 아닌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해명하는 철학의 경지로 승화된 것이지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천지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설파한 주역의 세계관은 김운둔갑의 술수와 팔진도의 변화 속에 녹아 숨쉬고 있습니다. 궤효의 변주 속에 음양의 조화로움을 담아내고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변화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지혜까지, 이는 앞서 언급한 양자 세계의 신비로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불확정성의 영역에서 초월적 질서를 발견하는 과학자의 경외심처럼 김운둔갑과 팔진도 속에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향한 경건하고 겸허한 시선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 병법이 단순한 술수나 전술 차원을 넘어 동양의 생명 사상을 응축해낸 정신적 결정체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 속에서 변화의 이치를 읽어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했던 제갈량 사유의 고귀함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고전 병법의 테두리를 넘어 현대 과학의 혁신조차 아우르는 그의 사상적 통찰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운둔갑과 팔진도에 응축된 천인아빌의 메시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 원대한 꿈,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휴머니즘의 좌표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제갈량에게 병법이란 결코 단순한 승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 천지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우주적 섭리를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마저 구현하고자 하는 심오한 철학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음양의 상생과 오행의 상극,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변화 속에서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 전략을 찾고자 한 제갈량의 고뇌, 거기에는 승리를 향한 치열한 집념을 넘어 천도와 민심을 함께 얻고자 했던 지략가의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운둔갑과 팔진도는 전쟁의 기술을 초월한 평화의 방략이 이끄했습니다. 음양의 조화와 태극의 원리를 바탕으로 천하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원대한 꿈, 그것은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병법을 넘어 우주적 조화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려는 장대한 기획이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이 병서에 담은 우주관은 오늘날에도 깊은 영감을 전해줍니다. 상생과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 자연의 무한한 변화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찾으려는 지혜, 김운둔갑과 팔진도의 응축된 시간과 공간, 음양과 변화의 메시지는 단순히 고전 병법의 테두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현대를 관통하는 생명 철학의 원천으로서 오늘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제갈량으로부터 배웁니다. 혼돈의 세계를 꿰뚫는 해안, 자연과 천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평화로운 천하를 향한 원대한 꿈, 김운둔갑과 팔진도에 담긴 병법의 정신을 삶 속에 투영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와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적벽대전 천문과 지리, 김운둔갑과 주역의 활용. 208년 적벽에서 펼쳐진 대전투는 제갈량 병법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80만에 달하는 조조의 대군을 불과 5만의 병력으로 무찌른 기적같은 승리, 여기에는 천문과 지리, 김운둔갑과 주역의 묘리를 활용한 제갈량의 해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조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개시했습니다. 동호와 강릉일대를 석권하고 촉한마저 위협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위나라를 발판 삼아 천하통일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유비와 송건은 연합전선을 펼쳐 조조에 맞섭니다. 하지만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감해하던 차에 유비 진영에서 한 책사가 나섭니다.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연합군이 취할 수 있는 전술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주변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강과 산, 계곡과 평야를 꼼꼼히 살피며 승리의 열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갈량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계절풍을 이용한 화공 작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동남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조조군이 배 위에서 싸우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나아가 제갈량은 김운둔갑의 술법을 총동원합니다.
천체 운행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룡화복을 치밀히 분석한 것입니다. 천시를 읽는 데 심혈을 기울인 그는 동남풍이 불어오기에 최적의 때를 철저히 계산해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주역의 원리로 간파한 천기였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것,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제갈량은 천문과 지리, 기문둔갑과 주역을 총망라해 조조대군을 무찌를 묘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서도 정교한 계산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 그것이 적벽대전의 승패를 좌우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시대의 대세를 꿰뚫어보는 통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지혜, 급변하는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제갈량은 난세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문과 역학, 음양오행의 통달한 눈으로 시대정신을 간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의 정묘한 원리 속에서 인간사의 기룡화복을 가늠한 것입니다. 적벽대전은 한나팀의 논리를 뛰어넘은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꿰뚫어본 해안, 그것이 전세를 뒤집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갈량의 승리는 천인아빌의 정신이 빚어낸 진정한 병가의 극치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보는 제갈량 특유의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단순히 무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주의 섭리에 기대어 민심을 얻고 정도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 적벽대전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출병을 앞둔 장수에게 던진 제갈량의 말에서도 엿보입니다.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고 하늘의 도를 따르며 때를 살펴 힘을 기르고 원칙을 세워 사의를 밝힌다. 이처럼 그에게 전쟁은 자연과 인심, 시운과 대의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이었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짐작하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해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지향, 여기에 제갈량 병학의 정수가 응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천문과 지리, 기문둔갑과 주역에 정통했던 제갈량, 그가 펼쳐 보인 전술의 비범함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에 호응하며 민심을 살피고 시운을 읽는 해안의 중요성 말입니다. 이는 비단 전쟁에만 국한되는 교훈은 아닙니다. 정치와 경영,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제갈량의 지혜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관통하는 해안, 음양의 조화를 꿰뚫어보는 통찰, 시대를 읽고 민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제갈량의 병학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1800년 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인류의 스승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쟁사를 넘어 동양정신사의 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벽대전은 어쩌면 제갈량 일생의 축소판이라 할 만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 타인을 감화시키고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비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려는 겸손함,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이 모든 가치가 적벽의 승전보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껴안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려 한 성인의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문과 지리, 윤료와 역학을 넘나들며 조화와 균형, 변화의 시대 정신을 체득한 통찰의 아이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부신 승리는 단순히 군사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하를 경영하는 제갈량의 해안이 낳은 결실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사적 승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화공의 불꽃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갈량의 영혼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갈량의 지혜, 현대 과학으로 조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고초려와 천하삼분지계, 기문둔갑 팔진도의 창시, 적벽대전 등 제갈량 생애의 대표적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역과 음양오행, 천문과 지리에 통달했던 그의 해안이 난세를 뚫고 시대정신을 선도해 나간 과정을 살펴본 것이지요. 제갈량이 천착했던 사유의 세계는 단순히 군사학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의 맥락에서 재조명할 때 우리는 그 사상의 깊이와 해안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대목은 바로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입니다. 주역에 담긴 우주관은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과 놀랍도록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양의 상호 전환과 상생, 시공간의 연속성과 가변성 등은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새로운 우주 모델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64개의 순환과 변화 역시 양자 세계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양자는 끊임없이 확률의 파동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는데, 이는 주역이 말하는 만물의 생성 변화 원리와도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8궤와 64궤의 상징 체계 또한 현대 수학의 이진법 개념과 맞아떨어집니다.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언어는 음양의 조합과 64궤의 변주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제갈량의 천문역법 체계 역시 현대
천문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은둔갑 술수에 녹아있는 우주순환의 원리와 천체 운행의 법칙은 현대 천문학과 접목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역과 천문, 역학의 통합적 우주관은 오늘날 첨단 과학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고대인의 직관으로 터득한 우주적 통찰을 현대 과학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 사유의 근저에 깔려있는 종합적 통찰력과 미래지향적 해안만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 등 현대 과학 이론의 철학적 토대가 동양의 우주관과 닿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의 한복판에 제갈량의 사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천인합일과 음양의 조화, 우주 만물을 꿰뚫는 해안, 상극과 상생의 역동적 순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 이 모든 것은 고대의 지혜인 동시에 현대를 관통하며 미래를 밝히는 GPT-4 등 인공지능 기술의 메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문명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갈량이 열어젖힌 지혜와 통찰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갈량에게 있어 천문과 지리, 역학은 단순한 술수나 전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을 꿰뚫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자 혼돈의 시대를 뚫고 나아갈 나침반이었던 것이지요. 이는 주역과 천문, 오행의 원리를 전쟁의 맥락에 녹여냈던 제갈량 병학의 독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술수의 차원을 넘어 우주적 통찰의 경지로 승화시킨 점, 거기에 제갈량 지혜의 비범함이 있습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병서나 무예서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문과 지리, 역학을 아우르는 광대무변한 우주, 거기에 인간사의 희로애락과 성쇠가 투영되어 있음을 간파한 것이지요. 이처럼 만물의 이치를 관통하는 거시적 해안, 자연과 우주, 인간을 아우르는 이 광활한 사유의 세계야말로 제갈량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적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제갈량을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로서만이 아니라 동양 정신사의 거목으로 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의 통찰은 고금을 관통하며 시대를 뛰어넘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난세의 한복판에서 천하를 꿰뚫어 본 제갈량의 예지, 격동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갈량의 대표적 일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삼고초려와 천하삼분지계로 대변되는 성견지명, 김은둔갑과 팔진도에 담긴 병법의 혁신, 적벽대전에서 빛난 천문지리와 주역의 묘리까지 그의 생애는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주역과 음양오행 사상이 빚어낸 장대한 우주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 제갈량의 사유를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 천문학 등 첨단 과학 이론과 접점을 이루는 제갈량 병학의 현대적 의의를 확인한 것이지요. 천인합일과 천지인 삼재의 조화, 우주 만물의 끊임없는 생성과 순환의 원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꿰뚫는 통찰의 해안, 이 모든 것이 바로 제갈량이라는 한 인간이 체현해낸 정신세계였음을 우리는 새삼 되새겨보게 됩니다. 제갈량의 삶은 치열한 고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시에 우주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자 한 지적인 모험이기도 했지요. 그 과정에서 제갈량은 전쟁의 기술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의 경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주역과 음양오행, 천문과 지리, 제갈량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이치 속에서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미래를 향한 좌표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갈량의 삶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양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지혜로 다가오는 영원한 스승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갈량의 메시지는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시대의 혼란을 꿰뚫어보는 해안, 우주적 섭리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지혜, 백성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애민정신까지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묻는 이 시점에서 제갈량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대와 민중을 마주해야 할지, 제갈량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격동하는 시대, 문명의 전환점에 선 이 시점에서 천하를 경영한 제갈량의 통찰과 실천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역과 음양오행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본 제갈량의 해안을 되새기는 일, 김은둔갑과 팔진도에 담긴 창의적 사유를 오늘에 되살리는 일, 적벽대전에서 빛난 대의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 우리가 제갈량의 삶을 기억하고 반추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해안, 시대를 이끄는 창의성,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애민정신, 제갈량의 생애는 이 모든 가치가 응축된 인류 보편에 등불이기에 혼란과 전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영원히 후대를 밝혀주는 지혜의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꼭이요.